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꺼내야 그 도에 묻어도 할아버지가 또 여자할아버지가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죽은 형태를 보니까 멍석, 초석 무슨 거 가지고 다 불을 붙였다라고. 돌구당은 그냥 무턱대고 청산하고 심지어는 죽여가지고 머리를 잘라 축장에다 꽂아놓고 살벌이 싹이 없다고요, 저 놈이. (4.3) 발발 1년 전 제주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3.1절 기념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시가 행진을 벌였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의 실정과 일제경찰 재등용을 통한 도민 탄압 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기도 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졌다. 총 쏜 거는 그때 그 경찰도 입구에서 막 발키리까지 안 나오고 정문 그 바로 앞에서 그때 그냥 사람들이 오죽 많았어요. 그때 이 앞에 게. 근데 그냥 그대로 걸렸거든 막. 악화된 민심은 30총 파업으로 맞섰고 미 군정은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시위 주동자 검거에 열을 올렸다. 이 시기 서북 청년단은 빨갱이를 소탕한다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악명을 떨쳤다. 유치장은 주민들로 차고 넘쳐났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주민들이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4월 3일 새벽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면서 4.3이 발발했다. 사태가 격화일로로 치닫자 경비대 구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측 김달상 간의 평화회담이 열려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다. 그것도 잠시 회담 성사 사흘째 되던 날 오라리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하며 4.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기회는 깨져버렸다. 그때 대동 청년들이 뭐냐면 한 20명이 같이 가놨죠. 경찰관하고. 저 불을 지르는 이건 맞는 얘기군요. 이 사건 이후 검거 선풍이 더욱 심해졌고 주민들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벌대대로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 죽이려 오라면서 가보다 도망가는 겁죠. 퇴전 따라가면 쏴버리는 쉽게. 결국 제주에서는 50 단독 선거가 무효 처리됐으며 투표 기권자는 빨갱이, 무장 폭도로 간주돼 체포됐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조속한 사태 진압을 촉구하게 된다. 일본군 준위 출신 송효찬 제주도 경비사령관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에 처하겠다는 보고령을 발표했다. 일본군들이 중국전 등에서 사용했던 작전인 초토화 작전으로 대학살을 몰고 왔다.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집을 불태우고 집에서 나오는 노인과 어린이까지 처형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우리 외할머니도 저 밑에 집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외삼촌하고도 수완이 그대로 집불 붙여버리니까 그 어린 때 저녁 때 되니까 그 불 꺼서 시체 뼈만 남은 거 앗아내는 거 봤.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결 처형해 정가로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총살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는 관광학살, 자수자 집단학살, 함정토벌 등 섬사람들을 전과의 대상으로 삼는 무자비한 작전이 펼쳐졌다. 섬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차별의식의 결과였다. 당시 정부 당국은 무장대가 250명가량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과는 폭도 사살 1000명, 포로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도 다시 발표할 때는 무장대가 250명이 남아 있었다. 물론 토벌대 학살에 맞서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해 방어하고 민간인까지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버지가 보충하다가 집에 불 붙어가지고 나보단 마침 나보단에 복도이해가지고 칼 맞아 죽었어. 당해. 1947년 3월부터 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4.3 희생자는 3만여 명. 이 가운데 80% 이상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었다. 이 죽음의 행렬 속에는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가 3명의 한 명꼴로 끼어 있었다. 피로 물든 섬,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땅, 4.3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공동체는 파괴돼 반목과 불신이 남아 있었다. 네, 경찰에 불러다 놓고 만약에 허정근이 형이면 형이 불을 지르라 이겁니다. 그 집에다. 그러니까 형이 없어서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가 불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집에다 자기가 불을 지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데도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을 남노당에 의한 공산 반란으로 규정해 침묵을 강요했다. 4.19 혁명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5.16 쿠데타로 중단됐다. 토벌대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붉은 섬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연좌제 멍에를 짊어져 통안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4.3 위령제와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리고 민간단체인 4.3 연구소의 발족, 그리고 학술 세미나 개최, 논문 등이 발표됐다. 언론에서도 4.3 관련 기사와 프로그램이 제작되면서 대중화와 여론화의 물꼬가 트였다. 50주년 학술대회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내걸어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결국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역량이 모아진 특별법에 따라 4.3 진상보고서가 작성됐고 대통령이 국가 잘못을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새로운 생명을 찾는 4월. 살아있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자, 죽어서 억울한 자, 이 기억을 되살리며 만남의 행사가 이어진다. (2002년부터) 제주시 봉계동 4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공원. 추모 승화광장은 5석의 아치형으로 도민 화합, 민주화 인권, 그리고 안락의 공간을 상징하며 참배 공간을 제공한다. 추념광장은 희생자를 기리는 공원의 핵심. 위령탑은 화해와 상생, 대립의 극복과 민족 통일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450제곱미터 규모로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관, 그리고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 입구는 제주의 들판과 동굴 입구를 연출해 역사의 터널을 건너 1945년 해방 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일본의 항복과 미 군정의 제주 상륙과 무장 해제, 해방을 맞은 제주 사람들의 희망과 자치 등으로 구성됐다. 3.1 발포 사건과 4.3 무장 봉기, 그리고
무차별 대량 학살과 폐허된 제주, 죽음의 섬은 회화와 조각, 아트워크 등을 통해 묘사된다. 4.3의 아픔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의 고발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공간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공간들은 애써 4.3에 대해 기억할 것을 강요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해와 상생을 통한 진정한 평화. 다시 역사와 인간 앞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우리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곳이기도 하다.